6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가가 있고 번역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강사로 하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제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유지하는 것은 재능이 넘쳐서가 아니라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가까워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라는 책의 저자이고 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프리랜서 서메리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 체질이 아니라서요 라는 책을 발간하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주목을 조금 받았어요. 그 주목에는 사실은 공감도 있었고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악플도 좀 있었어요. 악플도 제가 적지 않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플의 사실은 대부분이 책을 안 읽고 제목을 보신 상태에서 욕을 하신 악플을 달아주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세상에 회사 체질인 사람이 어딨어? 그럼 나는 뭐 회사 체질이라서 나는 뭐 회사에 놀러 다니냐? 제목만 딱 봐도 알겠다. 이 책 쓴 사람은 보나마나 금수저겠지. 혹은 경제적인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 하는 것마다 그냥 운빨로 술술 풀렸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듯이 뭔가 안다는 듯이 가르치려 드는 그런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신 분들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엄청 속상하고 굉장히 슬펐죠. 그런데 이 모든 감정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솔직히 억울함에 가까웠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족해서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생계 걱정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아니었고 여기까지 오는 그 길도 너무나 멀고 너무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속된 말로 정말 망해버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댓글들이 뭐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책을 쓰는 작가라는 직업은 제가 가진 여러 개의 직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크게 봐도 6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6개의 직업을 가진 프리랜서인데 뭐 아까 보여드린 작가가 있고 또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남이 쓴 책을 옮기는 번역가의 일도 하고 있고요. 책을 소개하는 북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또 제 이름으로 된 출판사를 운영하는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부터는 제 어떤 번역의 경험이나 노하우, 지식들을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알려드리면서 강사로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주가 엄청 많은 사람이구나, 타고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갖고 또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각각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서메리라는 이름 석자가 초반에 떠오르는 경우는 사실 없을 거예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성취라고 해도 중간 갔을까 말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간 정도도 못 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능이 넘쳐서가 아니라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가까워요. 저는 생계형이라서 먹고 살아야 하고 책까지 낼 정도로 회사 체질이 아닌데 한 분야만 파서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성공은 고사하고 내가 뭐 번역가만 돼서 내가 책만 팔아서 내가 평생 생계를 유지하고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솔직히 제가 초반에 내린 결론이 노였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번역을 하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업하는데 그 어떤 출판사에서도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는 번역가 지망생이었고요. 작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글을 쓴다고 하는데 어느 출판사에서도 내 책을 안 내줘서 그냥 인터넷에 글 올리면서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뭐 작가 지망생 내지는 자칭 작가였습니다. 말이 좋아. 지망생이고 뭐 자칭이지. 솔직히 직업이 하나도 없었죠. 정말 빵개였던 백수였던 제가 어떻게 그 사이에 직업을 한 개도 아니고 6개를 가지고 내 생계를 책임지는 프리랜서가 될 수 있었느냐. 사실 그 시작점에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어요.
한 개가 아니라 한 직업이나 한 우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직업에 도전해보자. 여러 개의 우물을 파보자라는 발상의 전환에서 이 모든 변화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발상의 전환의 바탕에는 뭐 I can do it, 나는 뭐 재능이 있고 숨겨진 열정이 있어. 이게 아니라 절박함. 정말 절박함의 감정이 있었어요.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절박함, 어떻게든. 제가 딱 하나의 회사만 다녀보고 내 체질 자체가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운운을 했던 건 아니고 저는 2개월짜리 인턴부터 5년을 풀로 채운 정규직까지 뭐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고요. 회사의 규모도 5명 다니는 중소기업부터 3,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존재하는 중견기업까지 다 다녀봤고요. 그 사이에 패션계, 광고계, 법조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인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바운더리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셈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경험을 하고 나서, 무난하게 하고 나서 제가 느낀 생각은, 나 진짜 회사 체질이 아니구나. 나는 일이 싫은 게 아니라 조직이 싫구나. 일은 해야지. 그런데 정말 조직 안에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진심으로 했어요.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나 죽겠다, 정말. 나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퇴사 결심을 하고 이제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2015년에 퇴사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출판 번역가라는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딱 하나의 목표만 갖고 달리자. 프리랜서 출판 번역가가 되자라는 목표밖에 없었어요. 학생 때는 공부만 해라. 대학만 가라. 수능만 생각해라. 졸업생 때는 오직 취준.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도 회사에 네가 목숨을 바쳐야지. 한 회사에 뼈를 묻어야지. 항상 이렇게 한 우물을 파라는 얘기만 듣고 근데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나는 학생이긴 하지만 공부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한눈 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팔아. 한눈 팔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저도 평생 듣고 살았고 거기에 반항할 만큼의 어떤 용기나 반항심이 저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퇴사라는 제 나름의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고 나서도 뭐가 됐든 한 우물을 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팠습니다. 정말로 착하게도 어떻게든 프리랜서 번역가가 돼보자, 회사 밖에서 책을 옮기면서 먹고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뜻이 맞는 사람들이랑 스터디도 하고 뭐 다 온갖 에이전시 출판사에 뭐 이력서 샘플 다 돌리고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다 경력직만 찾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냐고. 프리랜서 바닥도 사실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나는 계속 나이를 먹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그 5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랑 퇴직금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떨어져 가고 이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회사 체질이 아닌가 보다 싶은 게 이런 상황이면 보통은 회사에 다시 들어갈까? 재취업을 준비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는 진짜 나 안 들어가. 이제 못 들어가겠어. 해봤는데 못하겠어.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다른 길을 파보자. 재능이 좀 부족하고 프로가 안 되면 어때? 어차피 아무 거에서도 난 프로가 아니고 지금 어차피 백수인데. 그래서 남이 일 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말고 그냥 내가 다 찔러보자. 쥐도 정말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제가 진짜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다양한 우물을 찔러보자라는 이제 결심을 하고 기존에 있는 출판사에서는 내 번역을 다 안 써주니까 제가 출판사를 차려버렸어요. 근데 책을 만들려면 돈이 들잖아요. 이게 뭐 인쇄비, 유통비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돈이 좀 상대적으로 덜 드는 전자책을 만들고 전자책 제작을 맡길 돈도 없으니까 저 진짜 기계치거든요. 근데 제가 코딩을 배워서 전자책을 만들어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당연히 이 모든 것의 하나하나의 결과물은 사실 퀄리티가 엄청 높지 않았겠죠.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했던 이 결과물들이 근데 어느 순간 좀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력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던 제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내므로써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번역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또 출판사를 설립해서 책을 팔았다는 경험도 하나의 특이한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기존에 있는 출판사들, 그 출판사들에서 저에게 번역을 맡기겠다는 최초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번역서를 한 권, 두 권 내고 어느 순간 내가 그래도 번역가로는 약간 자리를 잡았다 싶을 때쯤에 내가 이렇게 퇴사하고 백수기를 거쳐서 번역가가 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그 이야기 자체를 책으로 내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불씨에서 시작한 시너지가 뒤로 이어지면서 다른 직업으로 연결이 된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내고 번역을 하면서 그 콘텐츠로 유튜브를 하면 그 유튜브를 보고 또 강연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연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책으로 내보지 않겠어요? 이런 출판사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너무 매끄럽죠. 뭔가 막 마법 같고 동화 같고 여러 우물을 파자, N 우물을 파자. 이거 딱 깨닫자마자 술술 다 풀렸다.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겠죠. 제가 6개의 직업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크게든 작게든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우물을 팠더니 물이 조금이라도 나오더라. 사실 이런 분야인 거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눈에 안 보이는 분야가 50개 넘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N 우물을 평범한 우리가 여러 우물을 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한 분야에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나는 김연아가 될 수 있어. 난 손흥민이 될 수 있어. 이런 재능이 있다면 한 우물만 파도 당연히 문제 없어요. 솔직히 재능까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확신만 있으면. 나한테 내가 성공을 하든 말든 나는 무조건 연기에 열정을 바치겠어. 인생을 바치겠어. 이런 어떤 열정이라도 있으면 확신이라도 있으면 한 우물을 파도 상관없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대부분은 그런 재능이 아니라 나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의 그 작고 소중한 관심사들, 그 작은, 그 소중한 취미와 특기들 중에서 평생 나를 먹여 살려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걸 알아내려면 우리는 다양한 우물을 얕게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온갖 분야를 그냥 대중 없이 다 찌르고 다녀라라는 건 아니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내 관심사가 있고 취미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어떤 분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우물을 얕게 파보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계속 갈지 말지 계속 가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갈지 이걸 생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똑같은 글을 올려도 우리 네이땡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 거기에 올렸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포스트도 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아무도 안 봐주더라고요. 근데 같은 내용을 그 또 비슷하게 큰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땡 거기 올리니까 막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막 조회수 폭발하고 막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건 제 콘텐츠와 그 플랫폼의 궁합이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블로그만 하다가 나는 글 자체에 아예 소질이 없네. 이건 내 길이 아니네. 하고 말았다면 그 우물만 파보고 말았다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고 강연으로 여러분을 만날 기회 자체가 사실은 없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 우물을 파야 하는 이유, 여러 우물을 파야 하는 이유는 재능이 넘쳐서가 아니라 기회를 분산함으로써 승률을 올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원래 개미들의 기본 투자 전략이잖아요. 분산 투자는. 내가 삼성전자의 대주주인데 분산 투자를 왜 해요? 그거 갖고 있으면 되지. 하지만 우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리어 면에서도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N우물 분산 투자의 핵심은 특히 초반에 리스크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도를 했는데 이거 실패하면 나 망해.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야. 라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막말로 최악의 경우에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처음에 얕게 우물을 파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든지 그거 조회수 안 나온다고 나 죽지 않잖아요. 이런 식의 시도들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감이 옵니다. 진짜 아니다. 내가 이 글을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모든 플랫폼에 다 올려보고 다 콘텐츠화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접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라? 여기서는 반응이 있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볼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정 중에 상당수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6개의 직업이 뿅 뜬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이 6개의 직업 중에 3개는 명백히 번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판을 내가 했다가 그 출판에서 기성 출판으로 연결이 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로 연결이 되는 식으로 한 우물이 마치 새끼를 치듯이 다음 우물로 연결이 되는 어떤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N잡은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본인에게 가장 맞는 직업의 개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직업이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저만 해도 5년 후에 제가 몇 개의 직업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하나의 우물에만 매달려 있을 때보다 특히 회사라는 우물에 그 우물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얽매고 있을 때보다 조금이나마 덜 불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제가 평생 들어왔던 말, 한 우물만 파야 돼, 한눈 팔지 마. 이 얘기에 왜 그래야 돼? 왜 꼭 그래야 돼? 라는 의문을 가진 순간이었어요. 그게 모든 것의 사실은 출발점이었던 거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무엇이 성공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도. 그런데 저는 이 다름을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다름이 어떻게 보면 나다움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의 성공을 꿈꾸고 또 내가 조금이지만 그 성공에 다가가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느끼면서 거기에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우물 밖으로 한번 고개를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밀어 본 후에 선택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계신 자리에서 조금 뭔가 불만족스럽다, 갑갑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어쩌면 그 원인이 지금 우물 말고 다른 우물에 내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우물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반드시 탐구를 해보시고 내게 맞는 우물의 개수와 깊이를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 자신의 삶이잖아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나다운 삶, 내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몇 개가 되었든 여러분의 우물 파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